자, 다음에 지역권입니다. 지역권은 토지 편익을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지역권입니다. 그래서 토지 편익을 위해서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 간단하게 의의만 보고 이거는 자, 이게 X 토지고 이게 Y 토지다. 너무 적나? 이왕 뭐 토지도 없는데 분필을 할 때는 많이라 그려보지 뭐. 자, 이게 지금 두 필지 토지입니다. X 토지, Y 토지고 소유자가 갑이고 을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때 이 갑 토지를 X 토지를 목장으로 사용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다.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Y 토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이 갑의 입장에서는 나무 토지를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요 갑은 을에게 당신 토지에 배관이 지나갈 정도로만 당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용하는 권리가 뭐라고? 용수지역권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냉장차가 당신 토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당신 토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이게 뭐라고? 통행지역권이다. 이렇게 지역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게 맞아요. 근데 토지를 이용하는데 왜 토지를 이용하냐? 이렇게 함으로써 X 토지의 효용성이 첨가되죠. 그래서 토지 편익을 위해서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가 지역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사용되는 토지를 우리는 뭐라 한다? 성역지라 그러고 지역권이 필요한 토지를 요역지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역권이란 요역지 토지 편익을 위해서 성역지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 그게 지역권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럴 때 이 요역지 무슨 편익에 제공되는지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습니다. 뭐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권은 조금 거기 있는 거 그냥 책에 있는 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지로 취급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유무상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상이라도 이를 등기법상 등기할 내용이 아니니까 유상을 하다가도 이를 대항할 방법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336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되겠죠? 다음에 요역지와 성역지 되어 있는데 먼저 2번의 니은을 보십시오. 요역지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한 필이 됩니다. 그러나 성역지는 한 필도 되고 한 필 일부도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한 필 일부를 위한 지역권 설정할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한 필 일부를 위한 이 말은 요역지 일부를 위한 이 말 아닙니까? 되지 않습니다. 디귿 성역지와 요역지는 반드시 인접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기억이 중요하죠.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은 꼭 토지 소유자만 이용하는 건 아니죠. 따라서 지상권자, 전세권자, 심지어 임차권자도 지역권 설정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토지를 이용하는 용익권자 모두 다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역권이 갖고 있는 성립과 갖고 있는 의의입니다. 성립과 해가는 거 반드시 요역지, 성역지 소유자만 설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지역권의 성질을 봅니다. 지역권은 요 성역지를 사용할 때 지역권자는 그 성역지 소지를 성역지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비배타적 공용적 성격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 말입니다. 여기에 용수지역권이 설정됐다 해서 이 지역권자가 X, Y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배관이 지나갈 정도로만 사용하고 나머지 사용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다? 성역지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통행지역권이 설정됐다 해서 통로를 지역권자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성역지 소유자도 통행할 수 있게 없게 그러니까 비배타적이고 공용적 성격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동일한 내용의 지역권이 중첩적으로 설정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있다. 다른 거와는 달리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338페이지 그게 용수지역권 보십시오. 법조문 2항을 보십시오. 성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는 되어 있잖아. 이 말 속에 벌써 동일한 내용의 지역권이 중첩적으로 설정될 수 있으니까 이 말하지 않습니까?
수혈될 때는 후순위 채권자는 선순위 채권자 용서를 방해하지는 못합니다. 방해를 못할 뿐이지 설정 못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통행지역권에 꼭 통행할 때 통로를 한 사람만 통행한다는 법은 없죠. 그럼 이웃 토지 소유자가 병인데 이 병도 을한테 통행지역권 설정합시다. 그래서 같은 통로를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비배타적 공용적 성격이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자, 방금 봤던 법조문 338페이지. 거기에 법조문 제가 2항을 봤죠. 그 밑에 300조를 보세요. 성역지 소유자는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내가 읽지 말라 그랬는데 항상 읽는다 지금.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성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 그럼 성역지 소유자도 거기에 설치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없게? 공용적 성격이라니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할 때는 그 수익 정도 비율에 따라 설치 보존에 하는 비용을 분담을 하라 되어 있어요. 분담하거나 말거나 사용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런 권리가 지역권입니다. 비배타적 공용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권리가 만일 이 성역지에 병이 나타나서 사용을 방해합니다. 그럼 지역권자도 물건이니까 물건적 청구로서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역권자는 반환 청구는 없어요. 왜냐? 이 성역지가 침탈당했다 할지라도 성역지를 지역권자 자기한테 달라 그러면 안 돼요. 왜냐? 지가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성역지가 침탈당했을 때 달라는 사람 누가 해야 된다고? 성역지 소유자가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권자에게는 물건적 청구권 중에서 뭐가 없다고? 반환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게 336페이지 2번 이야기입니다. 공용적 성격 동그라미 2번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지역권은 오로지 뭘 위해서 존재합니까? 오로지 요역지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역지에 뭐한다? 부정한다. 부정하고 수반하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절대로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2항,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자, 물어봅니다. 지역권의 저당권 설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지역권의 저당권 설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안 된다고 방금 말했지 않습니까? 지역권은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니까. 지상권, 전세권에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지만 지역권에는 안 된다니까. 법조문 제가 내가 2항을 읽고 있습니다. 2항,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를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지역권에 저당권 설정하면 나중에 돈 안 갚아주면 지역권을 경매하는데, 그럼 경락이는 요역지도 없이 지역권만 가져간다는 게 말이 맞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권리의 목적이 안 된다니까. 오로지 지역권은 요역지만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분리할 수 없고 다른 권리의 목적이 안 됩니다. 동그라미 1번 336페이지. 그게 방금 법조문 밑에 1번 끝에 줄 보면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적어놨어요. 그게 적혀 있어요. 다음에 법조문 1항을 봅니다. 지역권은 결국은 뭐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예전하며 또한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역지 소유권 이전되면 지역권도 함께 이전됩니다. 따로 이전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했습니다. 그냥 요역지 소유권 이전되면 지역권도 함께 이전됩니다. 그리고 요역지에 대한 다른 권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 통행지역권이 설정됐어요. 설정된 이 토지에다가 이 토지 소유자 갑이 여기에 지상권 설정해 줄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이때부터 X토지는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지상권자가 사용하겠죠. 그럼 요역지를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지금? 지상권자. 그럼 통행지권도 계속 지상권자가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요역지를 위해서 존재하니까. 그래서 방금 말했잖아.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고. 요역지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설정되면 그자도 지역권 행사할 수 있게 없게 있다.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다만 이 지역권 수반성은 배제 특약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게 다른 약정이 있을 때는 그 약정이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지역권은 무상이기 때문에 갑과 을 사이에 통행지역권을 설정하면서 을이 하는 말이 당신이 통행한 것은 내가 인정하지만 당신이 만일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해서 토지가 다른 사람이 양도된 남은 통행지역권 인정 못 해주겠다. 그 승계인은 배제한다는 특약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불가분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취득하면 다른 사람도 취득한다 못한다? 승합니다. 요역지가 공유일 경우 공유자 1인이 취득하면 다른 사람도 취득합니다. 취득의 불가분성 그럽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공유자 한 사람이 나와서 지역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소멸은 안 됩니다. 그래서 밑에 1항 공유자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하는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취득은 쉽고 소멸은 어렵다. 그렇게 옵니다. 한 사람이 취득하면 다 취득하고 소멸은 전원입니다. 그럴 때 공유물이 만일 토지가 공유입니다. 요역지가 갑을병 공유하는 토지고 성역지는 A, B, C가 공유하는 토지다. 근데 요역지가 공유물 분할이 됐어요. 그러더라도 분할된 각 토지를 위해서 채권은 계속 존속합니다. 성역지가 분필됐다. 그러더라도 분필된 각 토지의 채권은 계속 존속합니다. 그게 2항에 나와 있습니다. 토지 분할이나 일부 양도의 경우 지역권은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성역지 각 부분에 계속 존속합니다. 다만 성역지 일부에 처음부터 지역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요? 처음부터 일부에 설정됐을 때는 그때는 그 부분만 존속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공유물 분할이나 일부 양도되더라도 영향을 안 미칩니다. 다음에 소멸시효 중단, 취득시효 중단이 있습니다. 어렵죠? 갑을병 세 사람이 공유하는 토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통행지역권이 없어요. 없는데 지금 통로를 개설해서 계속 통행합니다. 그럼 몇 년간 행사하면 20년간 하면 통행지역권 시효체득합니다. 맞습니까?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다 행사를 하면 시효체득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시효체득 때문에 누구 입장에서는 좋습니까? 갑을병 입장에서는 좋지만 성역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불리해요. 그래서 시효체득을 중단시키고 싶어요. 누가 중단시키려 하는 겁니까? A가. 그럼 어떻게 중단되느냐? 권리가 없으면서도 권리를 행사하니까 시효체득 되니까 행사를 못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공유자 중 한 사람 병에게 너 내일부터 여기 다니지 마. 그러면 시효는 중단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한 사람이 안 하더라도 세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취득하면 다 취득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취득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전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습니다. 전원이 해야 돼요. 다음에 통행지역권이 있어요. 있는데 통로를 사용을 안 합니다. 이렇게 행사를 안 하면 몇 년간 행사 안 하면 20년간 안 하면 통행지역권이 소멸됩니다. 그럼 소멸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소멸시효를 뭐 하고 싶다? 중단시킵니다. 소멸시효는 누가 중단시키는 겁니까? 갑을병이 중단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중단된다고? 행사를 안 하니까 소멸되잖아. 행사하면 됩니다. 그럴 때 갑 한 사람만 쫄래 다니더라도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안 된다? 된죠. 한 사람만 취득하면 다 취득하니까. 따라서 이거는 몇 인 사유? 1인에 대한 사유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시효 중단은 전원에 대한 사유, 소멸시효 중단은 1인 그랬습니다. 1인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외울 때는 손은 몇 마리만 끌고 다니면 된다고? 한 마리만 끌고 다닙니다. 소멸시효 1인. 취득시효는 당연히 뭐 전원이겠죠. 1인 아니면 전원이니까. 그래서 소멸시효 하나만 외우면 되는 겁니다. 소멸시효 중단은 1인, 취득시효 중단은 전원 그렇습니다. 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전부 다 여러분 뒤에 보니까 판례가 없죠? 왜 없을까요?
전혀 사용 안 됩니다. 지역권은. 이 사용 자체가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의의하고 성질만 보면 된다는 게 그 말 아닙니까? 법주문만 좀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다음에 341페이지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은 거의 매년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전세권도 부동산을 사용하는 거죠. 용익물권이니까. 그런데 부동산을 사용하는데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세권의 경우 뭘 지급하라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전세금을 지급하고 이 말은 유상입니다. 특약하더라도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고 뭐에 따라 사용해야 된다?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하니까 그래서 무슨 물건이다? 용익물건입니다. 그래서 법조문 보면 303조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전세권의 경우 전세금은 굉장히 고액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 존속기간을 만료했는데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그럴 때는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을 경매해서 경락대금에서 전세금 무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전세 목적물을 사용 수익만 하는 게 아니고 처분해서 교환가치도 지배한다는 겁니다.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게 담보물건이죠. 그래서 전세권은 무슨 성격도 있다고? 담보물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용익물건이지만 무슨 성격도 있다? 담보물건성이 있다.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말 속에는 전세권은 다른 나라에는 없고 우리나라만 있는 특유한 물건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유래되느냐? 흔히 우리 아파트 전세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 전세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전세하고 같다 틀린다? 틀리죠. 왜냐? 그거는 등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등기 안 한 전세를 흔히 물건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서 그걸 채권적 전세라고 하기도 하고 미등기 전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말하는 전세권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이거는 뭐에 불과하다? 임대차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적 전세를 1960년도 민법을 만들면서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건으로 새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만 독특한 이론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왜 필요했느냐? 옛날에는 우리나라 돈이 귀했죠. 방 빌리려고 하면 2부이자는 정말 친한 사이에 빌리고 한 달에 걸치면 몇 부다? 3부이자고 그랬습니다. 그럼 급전은 뭐라고? 일할 이렇게 나갔지 않습니까? 그만큼 비싼 거죠. 그래서 갑과 알 사이에 건물 도시화가 진행되니까 당연히 뭐 주거가 부족한 거죠. 근데 남한테 빌려주기만 하면 3부이자, 5부이자를 빌릴 수 있으니까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는 목돈 받는 게 낫죠. 그러니까 월세를 안 받고 뭘 받는다? 전세금이라는 걸 받는 거죠. 근데 이 전세금은 굉장히 고액이라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 말과 같은 겁니다. 제가 이 거꾸로 하려고 그랬죠. 이 갑이 지금 이 건물을 통해서 돈을 지금 빌리고 싶다. 그 남한테 돈을 빌립니다. 누구한테 빌리냐? 을에게 빌리죠. 돈 갚아주기 위해서 예컨대 뭘 설정했다? 저당권 설정하는 겁니다. 당연히 저당권 설정하면 이자 달라 그랬나 안 그래야 된다? 그런데 갑이 하는 말이 내가 이자 주기는 싫으니까 이자 대신 이 저당 목적물을 네가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자 대신 사용하는 저당권이 뭐라고? 이게 전세라고, 전세. 그래서 이자 대신 사용하는 겁니다. 드디어 돈 빌려준 기간이 만료됐다. 다른 말하면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거. 을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준 거라니까. 우리는 항상 갑이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을 입장에서는 돈 빌려준 거예요. 전세금만큼. 근데 돈 안 갚는다. 그럼 도로 뭐로 바뀐다고? 저당권으로 바뀌어서 똑같이 경매 신청하고 돈 받아가는 겁니다. 이런 성격을 가진 게 전세권입니다. 전세권. 다만 존속기간 동안에는 용익물권적 성격이 있고 기간 만료됐을 때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담보물권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담보물권성이 있다. 요 말 속에는 담보물권의 통유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의성 다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자에게도 물상대의성이 있게 없게 있습니다. 이 전세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하면 화재 보험금에 대해서도 전세금 우선 면제 인정됩니다.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성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전세권 성립 봅니다.
이것도 법률 행위로 인한 성립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이 있는데, 법률 행위로 인한 전세권 성립은 전세권 설정에 관한 합의 플러스 뭐 해야 된다? 전세금 지급해야 되고 플러스 뭐 해야 된다? 등기입니다. 이럴 때 뭐 인도는 요소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른쪽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지급돼야 됩니다. 근데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반드시 지급된다는 말은 맞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그러면 맞아 틀려요? 안 됩니다.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뭐 심심찮게 자주 나옵니다.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다음에 전세금은 등기야만 되고 등기된 액수에 대해서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변경할 때도 변경 등기 해야만이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세권에서 전세금입니다. 금이라니까 반드시 금전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344페이지 한 장 넘겨보면 작년 기출문제 1번 전세금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돼야 되고 틀리지 않습니까? 이게 답으로 나왔어요. 근데 처음 나온 게 아니고 한 3번 정도 나왔어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런 겁니다. 2번 용의물권적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다 똑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존속기간. 항상 용의물권은 존속기간이 문제됩니다. 여러분, 지역권은 최단, 최장 존속기간 제한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지역권은 존속기간 제한이 없어요. 안 했지 않습니까? 아예 법조문 자체가 없어요. 연구만도 할 수 있게 없게. 1개월짜리 지역권도 설정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공사 촬영이 진행하기 위해서 1개월 동안 통화할 수 있는 통행지역권 설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자, 전세권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세권도 똑같습니다. 지가 정한 경우도 있고 안 정한 경우도 있겠죠. 그럼 정하면 정한 대로 가는데 여기는 최단기가 아니고 최장기 제한이 있습니다. 몇 년이다? 10년. 그래서 10년을 넘으면 10년으로 단축됩니다. 그러면 최단기는 제한이 있느냐? 원칙은 없지만 어디는 있다? 건물 전세권은 몇 년이다? 1년입니다. 1년 미만으로 정한 전세권은 1년으로 본다 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말하면 토지는 제한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건물에만 있습니다. 다음에 존속기간 약정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했죠?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고 통고받은 날로부터 몇 월이 경과되면 6월이 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자, 오른쪽 나와 있습니다. 아니, 오른쪽이란 345페이지를 말합니다. 자, 존속기간 약정이 없을 때입니다. 설마 이거 모르진 않았겠죠? 각 당사자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다. 6개월 되면 소멸됩니다. 자, 6개월 뒤에서요. 말소 등기가 소멸됩니까? 6개월 되면 바로 소멸합니까? 187조입니까? 186조입니까? 그렇습니다. 형성권으로 봅니다. 6개월이 지나면 바로 소멸됩니다. 자, 다음에 갱신입니다. 갱신도 당사자 약정하면 되겠죠? 약정 갱신도 역시 몇 년을 넘지 못한다? 10년. 다음에 법정 갱신이 있어요. 이 법정 갱신은 어디만 있다? 건물 전세권에만 있습니다. 토지에는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그래서 여러분, 건물 전세권에만 인정되는 게 두 가지죠. 최단기 제한과 법정 갱신입니다. 요거는 건물 전세권에만 있습니다. 자, 어떨 때냐? 갑과 을 사이에 건물 전세권이 설정됐어요. 그래서 전세권 존속기간을 5년 했어요. 전세금 3억입니다. 근데 드디어 5년 기간이 만료됐어요. 그럼 보통 주인이 나가라는 동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보통 그런 소리 한다, 안 한다? 하죠. 그런데 거기 보면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345페이지 제일 위에 사항 나와 있지 않습니까? 312페이지. 설정자가 6월부터 몇 월까지? 1월까지 되어 있을 겁니다. 주인이 이 말입니다. 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6월부터 1월까지 갱신 거절 탓을 통지하거나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동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요. 아무 말 안 한다는 건 계속 준다고 볼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종전과 통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한 것으로 봅니다. 두 사람이 갱신했다는 말이 있어 없어요? 그냥 안 했는데 돼 있죠. 법정 갱신입니다. 그래서 종전과 통일한 조건으로. 그럼 종전과 통일한 조건이면 다시 5년이냐? 아니죠. 단 뭐는 정함이 없다?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기간은 안 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럼 기간이 안 정하면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냐? 계속 사용하면 되죠. 나오고 싶으면 방금 위에 나왔잖아. 존속기간 약정이 없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할 수 있다.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물어봅니다. 약정갱신은 법률 행위로 인한 갱신이니까 변경 등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법정갱신은 법률에 규정이 한 갱신이니까 등기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뭐 한 연속 4회 나오지 않습니까? 건물의 법정갱신은 180몇 조다? 7조다. 워낙 많이 나오는 겁니다. 법률에 규정이 한 갱신이기 때문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밑에 기출지문 1번 보세요. 법정갱신이 된 경우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건물 양수인에게 전세권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4년 나왔다는데 왜 20회, 25회만 나왔냐면 그거는 여기는 전세권 나왔고 186조냐 7조냐 계속 나온다니까. 186조냐 7조냐 물어볼 때 항상 법정갱신이 나옵니다. 187조입니다. 자, 존속기간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성립됐으니까 효력을 봐야 되겠죠. 전세권의 효력입니다. 첫 번째, 전세권자는 당연히 전세 목적물을 사용하는데 이 전세권이 도대체 어디에 미치느냐?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해서 문제됩니다. 토지는 문제가 없죠. 토지를 사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됐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갑의 토지 위에 을에게 치상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래서 을이 치상권자입니다. 토지를 빌려서 뭐 했냐? 음식점을 하기 위해서 즉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을은 토지는 치상권이 있고 건물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남에게 전세권 줄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이 전세권의 목적물은 건물이죠. 그럼 그때부터 건물은 누가 사용한다? 병이 사용합니다. 그럼 건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토지를 이용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데 이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이용할 권리 뭐 가지고 있다? 지상권. 그럼 이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에만 미치는 게 아니고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치상권에도 미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만일 갑이 토지를 을에게 빌려줬어요. 임차권을 설정했습니다. 그 임차권자가 건물을 신작하고 전세권 설정했다. 그럼 이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에만 미치는 게 아니고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임차권에도 미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토지를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때부터 이 치상권, 임차권은 비록 을이 자기가 갖고 있는 치상권, 임차권이지만 다른 사람 권리의 목적이 되죠. 함부로 포기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제는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2항, 전항의 경우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 동의 없이 치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게 건물 전세권의 토지에 미치는 효력입니다. 이거는 미리 토지를 이용할 권한이 있을 때 해당되는 거니까 문제는 없을 때는 강제로 인정해 줍니다. 그게 법정 치상권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입니다. 여기에 을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됐어요. 그럼 전세권자가 건물의 전세권 들어있는데 토지, 건물 소유자는 토지의 소유권 갖고 있으니까 토지를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버려서 현재 소유자가 달라져 버린 겁니다. 자, 요 위에 걸 지우면 되죠. 토지와 건물이 통일 소유자에 있다가 소유자가 달라졌어요. 그럼 건물 소유자는 토지를 이용할 권리 뭘 취득한다? 치상권을 취득합니다. 두 사람 사이 치상권 약정한 적이 없죠? 그러나 취득한다고 법에 정해졌다. 이 법이 민법 305조입니다. 이걸 305조 법정상권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법정치상권을 취득하는 자는 전세권자입니까? 설정자입니까? 예? 누가 법정상권 취득합니까?
내가 동그라미 그것만 치라 그랬는데, 예? 법주문 305조에 내가 동그라미 칠 거는 전세권 설정자고, 밑에 다시 한번 글씨를 써놨어요.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인 건물 소유자가 취득한다고. 강조에 강조를 해놨습니다. 여기서는 건물 소유자인 갑이 법정상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전세권자가 취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항상 법정상권은 건물 소유자가 취득합니다. 건물 소유자가. 그럼 이 건물 소유자는 토지에 뭘 갖고 있으니까? 지상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 그림하고 똑같잖아. 지금 건물 소유자가 토지에 뭘 갖고 있다고? 여기 지금 건물에 뭘 설정됐다고? 그럼 이 전세권이 이제 어디 미친다? 지상권에 미친다. 위에 건물하고 그림하고 똑같이 지난다니까. 위에 그림이랑 밑에 그림이랑 결국 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득은 전세권 설정자가 취득합니다. 여기에 305조 법정상권입니다. 전세권 설정자가 취득합니다. 건물 소유자가 취득한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전세권자의 권리 의무. 전세권자가 가장 큰 건 전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죠. 그럴 때 함부로 사용 수익하는 게 아니고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합니다. 수익을 하니까 천연과실, 법정과실 다 전세권자가 취득합니다. 만일 전세권자가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다. 주거용 건물을 요정집으로 꾸몄다. 당연히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 소멸 청구할 수 있고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목적물 유지수선 의무인데 이것도 뭐 목적물 유지수선 의무는 전세권자가 합니까? 설정자가 합니까? 에? 설정자는 무슨 설정자라고 글씨가 나와 있는데 전세권자고 되어 있는데 아니 지금 우리 물건을 공부한다니까 물건은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안 남긴다? 그러면 여러분 토지 소유자는 전세권이 설정되고 나서 토지를 딱 인도해주고 나면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없다니까 뭘 유지수선해주고 하느냐고 지배권인데 그래서 지상권에도 유지수선 의무는 누구한테 있고 지상권자에게 있고 전세권도 따라서 수선한 데 들어간 비용이 필요비 아닙니까? 필요비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물권자가 무슨 필요비를 받냐고 못 받지. 그래서 거기에 법조문 전세권자는 되어 있잖아요. 그걸 밑줄 해야 되죠. 다음에 전세금 이것도 정감 청구할 수 있겠죠. 다만 요 정감 청구에서 정액은 제한이 있습니다. 1년 이내나 혹은 종전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20분의 1, 1년 이내. 그렇습니다. 주택도 똑같죠? 주택도 차임할 때 1년 이내는 정액 청구 못하고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전세권도 상린관계에 준용되고 똑같습니다. 다음에 전세권도 물건이니까 처분의 자유가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자도 설정자 동의 없이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고 담보로 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전전세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권하고 다른 점은 지상권은 처분금지 특약이 무효했죠. 전세권은 유효입니다. 처분금지 특약할 수 있고 이를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하고 틀린다? 지상권. 그래서 그게 또 비교하는 문제로 잘 나옵니다. 지상권은 처분금지 특약이 무효지만 전세권은 유효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상권 처분에서 보면 처분이라는 게 결국 뭐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지상권의 저당권 설정하거나 아니면 전전세하는 거 이거 정도겠죠. 그래서 먼저 348페이지 전세권 양도부터 봅니다. 갑의 건물의 을앞으로 전세권이 설정됐어요. 그 전세권을 지금 다른 사람에게 양도합니다. 양도할 때 설정자 동의 필요 있어 없어요? 왜? 없다니까. 물건이라니까 물건. 처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 양도하면 이전 등기, 부기 등기하면 되겠죠? 그럼 그때부터 누가 전세권자입니까? 이제 병이 전세권자지. 아니 전세권을 양도했다는 게 그 말이라니까. 이렇게 하면 더 낫습니까? 어떻게 써주면 좋을까? 양도. 이전 등기, 부기 등기합니다. 이렇게 양도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거 전세권 양도할 때
전세권에는 전세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 경우 전세금 채권이 있고 이 사람은 전세권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 둘은 분리하면 될까 안 될까요? 전세권은 담보물권성이 있잖아. 여기서는 그럼 뭐가 피담보채권입니까? 전세금이 피담보채권이고 전세권은 담보물권이에요. 그럼 피담보채권과 전세금을 분리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분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 채권과 분리해서 전세권과 분리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할 수 있게 없게 원칙은 안 돼요. 분리 양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 둘은 분리 양도할 수 있느냐? 원칙은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전세권도 담보물권적 성격이기 때문에 부종성, 수반성이 있다. 그래서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외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냐? 자,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어요. 만료되면 전세권은 소멸하게 안 하게? 소멸이 되겠죠. 그러면 이 주인한테 뭘 받아야 된다? 전세금 받게 되겠죠. 그럴 때 요 을이 자기가 요 전세권을 병에게 양도해 주는 게 아니고 뭐만 양도한다고? 전세금 반환 채권만 요 사람에게 양도합니다. 자, 전세권 존속기간이 뭐 됐다고? 만료됐습니다. 만료됐을 때는 요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할 수 있게 없게 주인한테 가서 전세금을 제게 주시지 말고 병에게 주십시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채권이 양도됐다는 걸 통지합니다. 그럼 이 병은 이제 뭘 가져가는 겁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 가져왔죠? 근데 전세권은 가져왔어요? 못 가져왔어요? 예? 못 가져왔다니까. 뭐만 갖고 왔다고? 전세금 반환 채권만 영수받았다니까. 원래는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존속기간이 만료됐을 때는 가능하다고. 아니면 두 사람 사이에 전세권을 합의 해지시켰다. 종료할 때는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때는 이 병은 뭐는 없고 전세권 없고 전세금 반환 채권만 있죠. 그럼 이 전세권은 어떻게 된다? 이제 소멸하는 거죠. 자, 물어보는 건 이제 이 병에게 이 갑은 벼에게 전세금 달라 할 권리가 있죠. 우선 변제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전세권자에게는 원래 우선 변제권 있잖아. 근데 이 병에게도 우선 변제권 있느냐 이 말입니다. 네? 이 우선 변제권은 담보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담보물권이 뭐가 담보물권입니까? 그럼 전세금 왔어 안 왔어? 안 왔는데 무슨 우선 변제권이 있냐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 경우 병은 전세권 없는, 즉 무담보의 단순한 채권만 양수받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밑에 판례를 보세요. 판례.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로 뭐였다? 소멸하거나 아니면 전세권이 합의 해지 등입니다. 이게 종료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전세금 반환 채권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 처분이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수인은 뭐 없는? 담보물권 없는, 여기서 담보물권은 뭘 말한다? 전세권 없는 무담보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그 채권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물권, 즉 전세권은 어떻게 된다?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양도됩니다. 자, 전세권 존속기간이 뭐 됐다? 원칙은 안 되는데 외적으로 제가 지금 첫 번째 전세권 존속기간이 뭐 됐다? 만료됐을 때 외적으로 된다 했죠. 두 번째입니다. 오늘 어려운 거 다 하네. 원래 내가 안 하기로 했었는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을이 지금 전세권자예요. 그리고 전세금 반환 채권이 2억이 있습니다. 존속기간이 2019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병에게 을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얼마를 빌려줬냐? 2억을 빌려줬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뭐라는 겁니까? 채권자죠. 전세권자는 뭐라고? 채무자입니다. 왜 2억을 빌려줬느냐? 전세금 얼마니까? 2억이니까 이걸 내가 받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여러분 기간 만료됐을 때 돈 안 주면 내가 전세금 받아가려고 그러지만 그 동안에 이 을이 다른 사람에게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아니면 다른 채권자가 들어올 수 있잖아. 그러면 2019년까지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요 채권을 미리 양수받아야 됩니까? 미리 양수받아야 돼. 어떻게 하느냐? 이 병의 을을 데려가 가지고 아다시 이 을이 받을 전세금 반환 채권을 제가 양수받을 테니까 제게 돈을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병이 오케이 안 합니다. 무슨 소리냐? 아직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도 안 됐는데 전세금 반환 채권이 양도되면 이 을이 병의 일이 목적물을 멸실 훼손해버리면 전세금을 까야 되는데 저는 까지를 못하잖아. 그럼 양도해주면 돼? 안 돼? 안 되죠. 무슨 소리냐? 양도 못하겠다 하니까 을이야 병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양도된다는 게 아니고 전세권 존속기간이 뭐 됐을 때 만료되면 그때 발생하는 채권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이 아니고 뭐라고? 장래 전세금 반환 채권을 내가 미리 양수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양도된다는 게 아니고 기간이 만료됐을 때 그때 발생되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미리 양수받습니다. 따라서 기간 만료되면 누굴 주지 말고 을을 주지 말고 챙겨주십시오. 그러면 그럴 때 갑이 오케이 하면 돼요. 야 이놈아, 그럼 내가 너에게 오케이 하면 나중에 얼마를 줘야 된다고? 2억을 줘야 되는데 그동안의 목적물을 을이 멸실할 수 있지 않냐? 그럼 전세금에서 까야 되는데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줘버리면 나중에 까지도 못하고 2억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함부로 오케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못하게 주겠다 할 때 을이 병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장래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됐을 때 얼마의 전세금 반환 채권이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남아있다는 조건 하에서 그 남아있는 거는 누굴 달라고? 나를 달라 할 수 있어 없어요? 그게 니은외입니다. 전세권이 존속하는 한에서는 전세권과 분리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할 수 없다. 그러나 장래 전세권이 뭐했다? 소멸하는 경우 그 전세금 발생한다는 걸 뭐해? 조건하에서 장래 조건부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이거는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외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그럼 이때는 뭐만 양도받은 겁니까? 아니 전세권은 양도 안 되고 뭐만 양도됐다고? 채권만 양도한다니까. 지금 채권만 양도한다는 원칙은 안 된다 그랬잖아. 그 외적으로 지금 되는 케이스가 두 개 있다니까. 기간이 뭐 있을 때? 만료됐을 때 그때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할 수 있고 기간 만료되기 전이라도 장래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고. 장래 얼마의 전세금이 남아있다는 조건 하에서 얼마 남아있지 알 수는 없죠. 그 장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사에서는 많이 하게 안 하게? 하죠. 돈을 다 뭐 벌고 빌려주는데 전세금 보고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 전세금을 내가 압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압류하거나 해서 전부 명령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세금. 자, 요게 전세권 양도입니다. 양도. 두 번째,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할 텐데, 이거 뭐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이게 지금 오늘 했던 강의가 조금 어려운 파트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상시 없이 다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5, 6월 달에도 한번 기본 학습을 더 할 겁니다. 그리고 7, 8월 달에 문제 들어가면서 여러분한테 또 기본 학습을 더 한번 할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학원보다는 2달을 더 할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공부는 하긴 하는데 이게 인터넷도 나오고 하니까 뭐 인터넷 들어주신 분은 재수생도 있고 삼수생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책에 나오는 거 제가 아낌없이 그냥 다 설명을 드리는데 실제로 이 설명 드린 거 다 하면 80점 이상 나오겠죠. 90점 정도 나오는 실력입니다. 그런데 항상 다 듣는다 해서 다 자기 거로 하지 말고 자기 실력에 맞춰서 자기 거로 가져가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최하의 경우는 나는 판례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판례 하나도 보지 말고 안에 있는 기본 설명만 하더라도 60점은 나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나는 기본 설명도 너무 많아. 그럼 책을 반을 찢어요. 반만 하더라도 60점 나옵니다. 60점은 그래도 나온다니까. 그런데 책 한 권 다 읽고 판례까지 다 봤는데 왜 점수가 나오느냐?
본 것 같은데 내 머릿속에는 뭐라고? 안 남아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많이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자주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주 보가 자기 거로 만들어요. 조그만한 거라도 자기 거로 확실히 만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판례를 설명하더라도 판례에 너무 깊이 두지 말고 기본 설명을 뭐라고? 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40점이나 50점 빨리 좀 나오고 싶다. 그러면 그 법점을 조금 많이 읽어봐야 돼. 법점 읽어보고. 그러고 나서 그냥 대충 보고 기출문제 풀고 그러면 모르더라도 60점은 나옵니다. 알겠죠? 모르더라도. 자, 늦은 시간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